이게 업체 쪽의 장난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려고 통화를 좀 길게 했습니다, 딜러하고.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물론 뭐 지금 통화 녹음 파일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픈을 할까도 싶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업체에서 콜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단가가 100 몇 K 정도 나간다고 해도 그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자 제가 오늘 릴라이브도 같이 켜가지고 제가 총 운행한 거리 그리고 시간들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아무리 인천 쪽에 일이 없다고 해도 이런 콜을 가지고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왕복이 120K라는 금액에 띄울 수가 있는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인천에서 강원 정선읍입니다. 정선읍까지 한 219km 정도 나옵니다. 219km 정도. 그런데 왕복으로 하면 거의 한 400km 정도 되고, 400km라고 했을 경우에 부산에서 인천까지가 400km가 좀 가까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금액적인 게 최근에 좀 떨어진 금액이 130K인데 그 130K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경유라고 하면요, 경유해가지고 아예 그냥 다른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는 경유의 왕복이에요. 그냥 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왕복은요 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초보 기사님들께서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요금 책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잡지 마세요. 안 잡아도 그거 외에 내가 그걸 가지 않아도요, 다른 콜들이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오전 중에 10시, 그러니까 탁송이 9시부터 11시까지가 가장 활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가 약간 뜸합니다. 뜸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뜬금포 괜찮은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오늘 한번 제가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 단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딜러분한테도 제가 누군지 그리고 뭐를 하는 사람인지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었고, 통성명을 하고 일단은 캐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되는 건 아는데 업체 쪽에서 상당히 낮은 금액에 이렇게 띄워놔가지고 이게 누구의 장난인지 파악하려고 내가 지금 전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해당 업체 쪽에서는 이제 좀 거래를 한 3년인가 4년 정도 하셨다고 해요. 3년인가 4년 동안에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금액 책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콜이 안 빠진다 싶으면은 10% 이제 마진을 좀 어느 정도 자기네도 포기를 하고 10,000원씩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빠져줬던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단가가 정단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정단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기준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합당한 시간과 거리의 요금을 저희는 정단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초보 기사님들은 그거를 계산하는 법을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솔직히 금액이 이게 책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금액이요? 예, 탁송 금액 책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탁송사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딜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탁송업체에서 해주시죠? 탁송업체에서? 네, 저희는 정확하게는 대략적으로만 알아서. 대략적으로만? 네. 근데 금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아, 그래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게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한 3시간 반, 거의 4시간 운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왕복이잖아요. 네. 네, 왕복이라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가지고 약간 좀 의아했어요. 아.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약간 신뢰가 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장난을 치는 건가?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일단 업체한테 저희 이거 원래 맨 처음에 그 모닝 차량이 사고 차량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저희 아반떼 배차하면서 모닝 거기 명성공업사 입고시키는 데가 한번 저희가 또 저번에 콜을 불렀었는데, 네네네. 그때도 12만 원에 갔다 왔거든요, 다른 기사님이.
다른 기사님도 12만 원에 갔다고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같은 탁송업체한테 이제 콜을 올리니까 그때처럼 12만 원에 배정하겠습니다 해서 배정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는 사실 탁송 금액을 잘 네. 몰라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많이 부르다 보니까 네네네.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건 아는데 이렇게 경유 콜이 저희 좀 많아요. 중간에. 아, 네, 왜냐면 이제 사고 차량 이제 입고시키고 저희 사무실로 가져오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냥 그쪽에서 예상 금액 알려주시면 아 그거대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라서. 그쪽에서. 아, 그러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기사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네, 이렇게 금액이 좀 적게 올라오면은 중간에서 네. 이게 누군가가 만약에 업체 측에서 딜러분께서 15만 원에 올린 거를 업체에서 12만 원에 올리고 3만 원을 아, 탈취기 해가지고 가져간다라고들 알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가 저한테 걸려갖고 박살 한번 났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신뢰가 되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좀 여쭤봤어요. 아, 아닙니다. 네, 뭐, 그 물어보시는 게 뭐 문제될 건 없고. 저희는 12만 원에 하긴 했어요. 이거를. 아, 항상. 네. 아, 그래- 항상은 아니고 하여튼 요콜 같은 경우는 12만 원 했으면은 안 떼먹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그러면 정가는 맞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건 잘 몰랐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싸게 잡아주시면 좋은 거긴 하니까. 그렇죠. 그 업체랑 좀 오래 했거든요. 한 4년 정도 이용을 오래 했던 업체라. 하셨네. 네, 오래 했던 탁송업체라 저렴하게 좀 잘 잡아. 하셨네요. 네, 네, 많이. 여기 네.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이제 안 잡히잖아요, 콜이. 네. 그러면 자기 사비로 막 10,000원, 20,000원 올려서 막 잡아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능한 게 네. 이 수수료가 12만 원에 20%가 빠져요. 기사가 네. 20%를 지불을 하고 타는 거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네. 1,000원, 15,000원 정도는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걸리기는 하죠. 아, 그래서 그게- 어제도 콜 올라가고 잠깐 보고 있는데 네. 한 일반 기사 한 5분이 놨다 잡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요? 예. 아.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하나를 또 올리게 됐네요. 올리는 이유가 뭐 지금 잠깐 앞에 그 통화 녹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이게 진짜로 탁송 금액이 너무 낮은 이유가 이 기사분들이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이 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지역들에 좀 계신 분들이 좀 단가가 많이 빠진 그런 것들을 좀 잡고 다니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왕복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강원도 쪽이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 뭐 110이나 120K 정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거기에 준하는 금액이 그 주변에 반경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은 나옵니다. 수도권으로 나오는 게. 그런데 이제 저도 약간 좀 무리해서 잡았던 이유가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운행 시간이 거의 7시간 반, 8시간을 운행을 했고요. 8시간 동안 제가 찍은 금액은 120K가 답니다. 그러면 이게 기회비용 자체도 날라가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딜러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다른 기사분이 그렇게 잡고서 다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지금 그 금액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그때 말문이 살짝 막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영상에다 언급드리는 듯이 운행시간이 가는데 4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 그리고 나오는 것도 차가 좀 막히니까 그것도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8시간이 소요되고 나오는 것도 이제 들어가는 금액에 준하게 나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120K에 좀 무리해서 잡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솔직히 뭐 선택을 하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아무리 일이 없고 해도요. 왕복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쪽 지역에서 과연 이쪽으로 수도권으로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따져보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잡으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뭐 제가 뭐 알턱이야 없겠지만 아무리 뭐 콜이 없다 하지만 순간순간에 그 콜창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깝다 할 정도로 좋은 것도 많이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탁송이 아무리 뭐 수도권 인천이라 할지어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사분들이 워낙에 많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좀 심해서 지금 저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또 잡고서 또 움직였습니다. 그날 하루 그냥 다 버리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초보 기사님들, 물론 뭐 교육 받으시면 뭐 이런 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탁송 쪽으로 만약에 입문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시면은 단가가 그렇게 현저히 많이 떨어지는 단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단가, 그리고 시간비, 가성비가 맞지 않는 단가들은 점점점 좀 이제 소멸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멸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큽니다. 좀 아쉬워요. 아쉽기도 하고요. 물론 뭐 딜러분께서는 잘못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그 금액에 자꾸 보내는 탁송사가 있는 거고, 그 탁송사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걸 또 잡고 가는 기사님 덕분에 그 탁송사는 의뢰 그냥 이 금액이면 또 나가겠구나 하고 계속 올리는 겁니다. 계속 올리는데 계속 나가니까 또 그걸 또 이제 120K다 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왕복권에 대해서는 저희 그 탁송하시는 전업 기사님들은 뭐 물론 잡지 않으시겠지만 초보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그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금액이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가셔도 되지만 너무 현저하게 동떨어진 금액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잡지 마시고 콜이 없으면 그냥 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일전에 120K에 갔던 기사님들은 그냥 탁송사를 그냥 탁송 업계를 그냥 떠나주세요. 그게 지금 있는 탁송 기사분들을 위한 행동이고요. 아무리 일이 없다고 해도 120K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업체 측에서는 계속 120K에 올릴 거고, 딜러분 입장에서는 120K가 맞는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은 우리가 아무리 뭐 일을 하면서 말조심을 좀 해야 되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들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그 차를 보내시는 딜러분도 너무 싸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좀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걸 딜러분에게 일깨워 주신다고 하면 그 말이 곧 탁송사로 전달이 될 겁니다. 탁송사로 전달되는 탁송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사놈이 그따위 얘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본인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왜? 탁송사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수도권 들어오는 거 금액 다 옵니다. 다 아는데도 탁송사 입장에서는 거래를 계속 하기 위해서 싸게 보내면 업체 측에서 좋아하니까 그렇게 계속 보내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책임은 그 금액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잡고 다니시는 몇몇의 기사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님들은 그냥 이 바닥을 그냥 떠나세요. 하지 마세요. 단가 흐리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노십시오. 월천만원 대리운전 탁송으로 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발걸음